지금 일단은 수그러들었지만 특검하자 제안도 좀 굉장히 비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박지원 대표가 그랬던가요? 그 얘기 비슷하게 했다가 그냥 싹 지금 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인위적 정계 개편이라고까지도 이게 사실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해도 자기들이 할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건데 처음에는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데 너네도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소위 특검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또 공격이 세지니까 오늘인가 보니까 추미애 대표를 갑자기 예. 뜬금없이 공격하면서 어제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여당이 야당을 달래야 될 입장에서 왜 우리를 전체 전국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갖고 무리하게 때리니? 거참 여당답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사실 뜬금없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예봉을 좀 피해보고 민주당의 공격이나 국민의 비판을 좀 피해보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혀 다른 쪽을 때려서 꾀를 쓴 거죠. 한편으로 보면 뭐 여권 내 소위 당청 갈등을 이렇게 어떻게 좀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하고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게 마치 야 이거 야당을 끌어내려면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어떤 소위 전략의 혼선도 만들어 보려고 하면서 갑자기 무슨 여당의 대야 전략까지 고민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첫 번째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별도로 국민의당이 어떤가를 놓고 보면 특징적인 현상 하나는 태도와 의견들이 요 사안을 놓고 지금 갈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박지원 대표의 태도나 느낌이 다르고 안철수 대표의 태도도 이거 후보는 그냥 침묵이라는 점에서 다르고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의 편이라고 볼 수 있었던 문병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세간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약간 여기 무슨 뉘앙스인가 싶기도 하고 박주선 의원은 물론 이제 사실이라면 이란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이러면 그렇다면 당을 해체해야 된다.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말 자체가 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던지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강성 중에 하나였던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단장을 맡아 제가 이렇게 국회에서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농담 비슷하고 특검 되셨네 제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나의 입장으로 되기가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안을 직접적으로 어쨌거나 몰랐을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곤혹스러움에 빠진 거죠. 정치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용주 자체가 사실은 가장 실무자인 경우고 국민의당 지도부인 경우고 그래서 이용주가 알았던 몰랐다고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일단은 이용주 자체가. 네. 공명선거 추진단장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파만파는 물론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의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고 해요. 모든 사건은 다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공당들이. 네. 근데 일단은 이준서 최고위원이 거기에 개입돼 있는 것은 이미 주치의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이준서도 나도 이유미한테 당했다는데 이용주나 이준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안철수 전 후보의 또 대표적인 측근들이란 말이에요. 뉘앙스로는 그래요. 박지원이나 안철수 후보가 사전에 그것을 알았을 가능성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사건 초반에는 최고위급 지도부인 이 두 사람은 몰랐을 것이다가 일반적인 평인데 어떤 정황들로 보면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사안은 박지원, 안철수까지 갔느냐 또는 알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계속 확인되고 고백되고 파악돼야 검증돼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일은 조작의 직접적 책임자, 직접적 조작자, 당사자인 이유미를 한 칸만 벗어나면 저는 이거는 조직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한 칸만 벗어나면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한 칸만 더 갔으면 이거는 당이 책임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칸 안 갔을 때도 어차피 당이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건데 한 칸만 더 간 순간 이건 조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한 칸을 더 가는 순간 그것은 예를 들어 정신 이상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어쨌든 관련 관계 또는 상하 관계는 보고 관계 속에서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거는 사실은
정말 하늘이 아닌 한 물론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전개되고 알아질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그것은 조직화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선거에서.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이용주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공개하고 막 이랬거든요. 서로 대화를. 근데 거기에 어떤 것들은 보여주지 않고 필요한 거,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보여줬다. 이런 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카카오톡이 아니고 바이버로 썼다. 실제로 정말 보안 때문에 예전에 바이버하고 텔레그램을 굉장히 선호했던 측면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무슨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볼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준서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대표에게 바이버로 보고를 했는데 나는 못 받았다. 전화기를 보좌관이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준서 최고위원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하고 독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유미가 직접적으로 안철수 대표에게 톡 같은 걸 보내는 뭐 여러 과정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그렇죠. 뭐 그리고 뭐 누구 얘기였죠? 뭐 사실대로 말하면 뭐 당연히 망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래서 사전에 이게 참 문제가 된 이후의 것이긴 하지만 이제 두렵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한 칸만 더 가면 이거는 조직적인 사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하게 이것을 개인 사건이 아닌 조직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무리하게 몰아가거나 견강부회하려고 하는 뜻에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직접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당의 어떤 지휘 체계 내지는 어떤 간부 체계 내에 있던 사람에게 넘어간 순간 그거는 정상이라면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논리라면요.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네. 그런 어마어마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공당에서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일부러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런 정도는 상당히 냉정한 검증을 거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아주 옛날에 저는 선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제 개인의 스타일이기도 한데 끝난 후에 법적 공방을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선거 때 이 소위 얘기하는 정책 이런 거 외에 뭐 조금 상대에 하자가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갖고 시비 거는 거를 비교적 그 전술로 잘 안 택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지내놓고 나니 이명박 후보의 BBK 이것을 그 당시 보좌관이었던 사람들이 저희 캠프 쪽에 가져와서 그걸 그때 이미 했던 건데 그때는 그냥 얼핏 보고 아유 깊이 들어가기도 복잡하고 하니 그냥 놔둬라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 이제 그 다음 대선 때 쟁점이 됐던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정도의 사안이 오면 반드시 비판적 검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큰 전쟁에서 우리 쪽에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또라이들이 많잖아요. 이 판에. 맞아요. 선거 때.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를 들고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설 건드려가지고 예를 들어 마이크 잡고 떠드는 건 그건 공당이나 그렇죠. 큰 선거 캠프에서는 자해 행위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엿먹이려고도 갖고 오는 가짜 정보가 워낙 있잖아요. 많고 역정보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걸 잘못 무는 순간 잘못 우리가 덥석 무는 순간 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어느 정도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적어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예를 들어 가령 뭐 박지원 대표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한 분이겠죠. 그러니까 선거를 적어도 큰 선거를 좀 일정한 지부에서 치러보고 야당으로서 험한 이 환경을 헤쳐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비판적인 역검증하는 거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생존의 문제예요. 잘못 걸리면 잘못 덥석 물면 죽으니까. 그래서 죽었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검증 안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어서 안 했다면 물론 그 능력 또는 무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체계의 엉성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렵죠. 제가 이걸 다뤄보면서 느낀 건데 최대한 좋게 봐주면 이렇게 저는 분석이 돼요. 느낌적으로 좀 이상해요. 이용주부터 시작해서 이상했을 거라고 봐요. 선의로 봐주는 거 이거는. 근데 이상한데도 뭐 불구하고 직접적인 거 아니까 그냥 뭐 모르고 넘어가서 일단 당장은 뭐 그렇죠. 써먹자. 괜찮고 꼭 그랬다고 제가 단정하진 않아요. 이거 최고로 선의로 봤을 때 이게. 각각 개인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죠. 아주 그걸 선의로 보든 뭐 좋게 보든 아니면 허술하게 보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뭐 만약 했다면 조금 나이브한 거죠,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대선 때 뭐라고 했는지 봤더니 심리학적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 보여요. 더군다나 이렇게 문장 구성을 보면은 자기도 문재인 후보한테 그 이야기를 던지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바로 다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검증이 안 된 상태에 허술하다는 걸 분명히 직감하고 있었다고 보는 상태예요. 직접적으로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고 답을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좀 제 말로 기스내고 마는 네, 이런 거 그렇지. 답할 기회도 안 주는. 흙탕물 튀기고 그냥 마는 그런 걸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이걸 뭐 전략적으로 어떻게 뭐 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거 이게 그야말로 거의 무슨 50년 옛날 60년대 뭐 박정희 선거 때나 뭐 이승만 선거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예측 좀 해주세요.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끝 마무리될지가 지금. 근데 일단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떤 골든타임 같은 걸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의혹은 계속 향하고 있고 관련된 정황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풀던지 간에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말 그 당이 해체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당의 존속과 해체라는 것은 법률적인 뭐 존속과 해체 수준. 의미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그 정당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4개 당 중에 지금 지지율 꼴찌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여론, 사회적 흐름이 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율해 가면서 물론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큰 어떤 그런 그림도 있을 수 있고 좁게는 당장 이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 인사청문회 국면, 원내 전략이라는 점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부분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사필귀정이고요. 그리고 큰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인데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네, 이것은 풀 걸 풀면서 잡을 것, 치정할 것을 잘 잡으면서 그러면서 또 풀고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서 뭐 어떤 의미에서든 전혀 이것과 정말 꿈에도 관계가 없는 분들 그 진영에 같이 해서 선거를 했다는 것 말고는 음모라는 의미든 책임이라는 의미든 꿈에도 관계가 없는 분들까지를 무리하게 우리가 정말 어떤 음모 집단의 통속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은 이제 그거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자의 의견이 이미 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을 해체해야 된다.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말 자체가 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던지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여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강성 중에 하나였던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단장을 맡아 제가 이렇게 국회에서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농담 비슷하고 특검 되셨네 제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나의 입장으로 되기가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안을 직접적으로 어쨌거나 몰랐을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곤혹스러움에 빠진 거죠. 정치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용주 자체가 사실은 가장 실무자인 경우고 국민의당 지도부인 경우고 그래서 이용주가 알았던 몰랐다고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일단은 이용주 자체가. 네. 공명선거 추진단장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파만파는 물론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의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고 해요. 모든 사건은 다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네. 모든 공당들이. 네. 근데 일단은 이준서 최고위원이 거기에 개입돼 있는 것은 이미 주치의 사실을 지금 일단은 수그러들었지만 특검하자 제안도 좀 굉장히 비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박지원 대표가 그랬던가요? 그 얘기 비슷하게 했다가 그냥 싹 지금 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인위적 정계 개편이라고까지도 이게 사실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해도 자기들이 할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건데 처음에는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데 너네도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아?라고 하는 그 소위 특검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또 공격이 세지니까 오늘인가 보니까 추미애 대표를 갑자기 네. 뜬금없이 공격하면서 어제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여당이 야당을 달래야 될 입장에서 왜 우리를 전체 전국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갖고 무리하게 때리니? 거참 여당답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사실 뜬금없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예봉을 좀 피해보고 민주당의 공격이나 것처럼 보이고 이준서도 나도 이유미한테 당했다는데 이용주나 이준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안철수
전 후보의 또 대표적인 측근들이란 말이에요. 뉘앙스로는 그래요. 박지원이나 안철수 후보가 사전에 그것을 알았을 가능성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사건 초반에는 최고위급 지도부인 이 두 사람은 몰랐을 것이다가 일반적인 평인데 어떤 정황들로 보면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사안은 박지원, 안철수까지 갔느냐 또는 알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계속 확인되고 고백되고 파악돼야 검증돼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일은 조작의 직접적 책임자, 직접적 조작자, 당사자인 이유미를 한 칸만 벗어나면 저는 이거는 조직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한 칸만. 한 칸만 벗어나면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한 칸만 더 갔으면 이거는 당연히 책임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칸 안 갔을 때도 어차피 당연히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도의적 책임을 국민의 비판을 좀 피해 보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혀 다른 쪽을 때려서 꾀를 쓴 거죠. 한편으로 보면 뭐 여권 내 소위 당청 갈등을 이렇게 어떻게 좀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하고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게 마치 야 이거 야당을 끌어내려면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어떤 소위 전략의 혼선도 만들어 보려고 하면서 갑자기 무슨 여당의 대야 전략까지 고민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근데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첫 번째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별도로 국민의당이 어떤가를 놓고 보면 특징적인 현상 하나는 태도와 의견들이 요 사안을 놓고 지금 갈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박지원 대표의 태도나 느낌이 다르고 안철수 대표의 태도도 그러니까 후보는 그냥 침묵이라는 점에서 다르고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의 편이라고 볼 수 있었던 문병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세간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약간 여기 무슨 뉘앙스인가 싶기도 하고 박주선 의원은 물론 이제 사실이라면 이란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이러면 그렇다는 건데 한 칸만 더 간 순간 이건 조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한 칸을 더 가는 순간 그것은 예를 들어 만약 정신 이상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어쨌든 관련 관계 또는 상하 관계는 보고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거는 사실은 정말 하늘이 아닌 한 물론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전개되고 알아질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그것은 조직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지금 보니까 이제 이용주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공개하고 막 이랬거든요. 서로 대화를. 근데 거기에 어떤 것들은 보여주지 않고 표현한 거,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보여줬다. 이런 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카카오톡이 아니고 바이버로 썼다. 실제로 정말 보안 때문에 예전에 바이버하고 텔레그램을 굉장히 선호했던 측면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무슨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볼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준서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대표에게